어서 오세요. 조금만 있다가 방금 방송 켰으니까 우리 조금만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좀 모이시면 그때 방송 시작하는 걸로 해요. 우선 오늘은 어제 우리 어렵게 진행했던 장영실 카드죠. 마법사 카드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 고위여사제 카드를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월 묘담 타로담사 태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1월 묘담 인물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0번 금원이로 인물보 시리즈를 시작을 먼저 했죠. 금원이 바보 금원이부터 시작해서 1번 마법사 카드 장영실에 이어서 오늘은 2번 고위여사제 카드인 인물이죠. 알령 부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우리 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항상 그 카드의 핵심을 먼저 알고 넘어갔죠. 우리 카드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우선 고위여사제의 기본 카드 유니버셜 카드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미지는 이러하답니다. 잘 보시죠? 보이시죠? 요거 잘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위여사제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마법사처럼 뭔가를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에너지인데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권위가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부동을 취하고 있지만 그 동적인 이미지보다 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카드인데 이미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파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힘을 가진 카드랍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카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주하거나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일단 신비롭다라는 이미지와 또 차갑다라는 이미지가 항상 공존을 해요. 그래서 양면성이죠. 카드들의 양면성인데 고위여사제 카드는 그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을 반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로움과 차가움. 그러면 고위여사제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우리 마법사는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을 혹시 하실까요? 우선 그러면 제일 처음 거슬러 갈 수 있는 카드의 초기니까 그 0번 바보 카드 우리 금원이었죠. 1월 요담 타로 카드에서는 금원이었는데 그 0번 바보 카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바보 카드를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바보 카드의 가능성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법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마법사는 연금술사와도 같은 에너지를 가진 카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든지 창조해낼 수 있는 카드로 내가 뭐든 만들어 줄게 라고 보여지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지는 고위여사제는 다른 마법사 카드처럼 그리고 우리 금원이처럼 엄청나게
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부동의 자세를 취하면서 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지만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에서도 힘이 있는 카드로서 나는 이미 알고 있어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카드의 핵심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고위 여사제는 중간자 역할이에요. 중간에 서 있는 쉽게 말하면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과 고위 여사제라는 여기 인물의 이제 복식이나 여사제라고 명칭되어 있는 것만 들어보아도 이미 신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일반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신의 언어를 이제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 여사제 카드의 대표 키워드라고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직관과 내면의 신비로움이 연결되고 또 연결, 내면의 지혜와 직관이 이제 이어져서 연결이죠. 연결을 해주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중개 그 매개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신을 연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죠. 마법사 카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적으로 되게 활발히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일에 쌓이고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게 신비롭고 차갑다고 한 것처럼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로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신비로움을 항상 연상을 같이 하죠. 그리고 침묵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연결해서 하시는데 그 침묵 속에서도 이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개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이번에 어제죠? 어제자 장영실 마법사 카드를 설명을 할 때 매개체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매개체라는 단어를 쓰는 쓰임새가 가장 더 적합한 카드들은 오늘 말한 이제 여사제, 고위 여사제 카드와 이제 앞으로 나올 교황 카드 이 인물 둘 다 종교색이 강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의 말씀을 항상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 입장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강하게 보이는 인물인데 그때 제가 마법사 카드를 설명을 하면서 매개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행동, 모션을 설명을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을 더 드리지 못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게 매개체에서만 설명이 되고 끊겨버려서 제가 조금 오늘 그 유튜브에 녹화본을 올리면서 이 부분은 꼭 짚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여사제 설명을 할 때 중간에 잠시 빌리는 건데 이제 마법사 카드를 보면 이렇게 한 손에는 하늘을 짚고 다른 한 손은 또 바닥, 땅을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는 잘 안 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짚고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마법사 카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매개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뒤이어서 이제 하늘, 그러니까 마법사는 명칭만 봐도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법사가 사원소를 다 다룰 수 있는 연금술사와도 같은 이제 팔방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이 일반적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치를 설명을 드린다라는 것이 거기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법사에서 매개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마법사는 이제 하늘, 위죠. 위의 원리를 아래, 땅에서 구현한다. 창조해내는 힘이 강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위의 원리를 아래에서 구현해낸다라는 것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을 이해해서 땅에서 직접 써먹는 사람. 그것이 마법사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인물로는 장영실 카드로 연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요 고위 여사제 카드도 그와 달리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어요. 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 그리고 적용하다 보니 이제 고위 여사제 카드가 우리 인물로는 알령 부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알령 부인의 모습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왜 고위 여사제 카드가 이렇게 우리 알령 부인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적용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알령 부인은 왜 고위 여사제일까?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장영실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또 알령 부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알령 부인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아니면은 생소하게 알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설화 바탕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삼국유사에도 전해져 있기도 하지만 기록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설화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기록 차이가 민간에서 또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섞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 알고 보면은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이미지 그리고 신비로운 인물이구나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일단 고위 여사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초대왕이죠. 박혁거세 왕의 부인이에요. 부인이고 왕비죠. 쉽게 말하면 왕비고, 탄생이 되게 재밌어요. 탄생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죠. 이 인물이 딱 보기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알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3년경 경주 사량리에 있는 알령정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 알령 부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게 된 게 인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계룡이라고 하죠. 용인데 걔가 그 닭개자예요. 여의. 그 계룡, 닭의 모습을 한 용을 뜻하는 말로 계룡인데, 그 계룡의 왼쪽 갈비, 이쪽 있죠? 왼쪽 갈비대에서 나오게 돼요. 태어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용은, 계룡은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그 아이,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빼어나고 수려한 외모를 가졌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수려한 외모를 가진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아이 입이 진짜 닭의 부리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왔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게 웃기죠? 웃기겠죠? 되게 여기까지는 되게 예뻐. 여기까지 위에까지는 되게 예쁜데 여기가 아래가 이제 닭불인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 어느 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지나가던 할머니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선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그 발견한 사람들이 우선 이 아이를 씻겨야 되겠다 해서 경주 북촌에 가서 그 북천에서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키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그 목욕을 시키면서 이 닭의 부리를 가지고 있던 그 부리가
소로록 정말 신기하게 호로록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 정말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닌 알령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닭불이 들고 있었는데 닭불이가 떨어지고 나서 완전 미스 코리아 지인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그 태어난 곳, 이제 계룡이가 낳았긴 했지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그 알령정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가 이름을 따서 이 알령 부인은 알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또 그 시내, 부리가 떨어진 시내는 부리가 떨어진 시내라는 그 명칭을 따서, 설명을 따서 발천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붙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알령 부인의 설화와 이 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여사제와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알령 부인이 왜 때문에 이 카드 자리에 하게 됐는지, 그 연결성이 뭔지,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카드에 오르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사제의 상징이 베일에 쌓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그 내면의 권위, 직관과 신비, 그리고 이치,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베일에 쌓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령 부인으로 연결시켜서 보자고 하니, 알령 부인 자체가 태어난 이야기가 일반적이지는 않죠. 용에서 태어난 신화적 존재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그 베일에 쌓인 존재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치면 이 신화적 존재, 아주 큰 갭이 있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권위는 알령 부인이 박혁거세 왕의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박혁거세 왕도 아래서 태어났죠. 신라 초대의 시조 박혁거세 왕도 아래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난생 이야기들이 모티브로 짜인 것들이 알령 부인도 못지않은 설화 중심의 인물이죠. 그래서 왕 옆에 있지만 그리고 여성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자체로도 독립된 존재감, 신성함을 나타내서 그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그리고 직관과 신비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 카드에 연결을 해보자면,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갈빗대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도 신도 아닌 그 경계에 선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더 크게 부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여사제, 이치를 아는 자라고 연결을 했을 때, 건국신화에 이제 함축되는 인물이 알령 부인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혁거세와, 그러니까 남성인 왕과 여성의 몸인 알령 부인이 그 한 축을 담당한 이 존재가 이미 한 축을 담당한 존재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움을 담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벽을 이루는 그 존재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그 삼국유사에서도 그렇고 민담 설화에서도, 일단 특히 민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반열에 같이 오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위 여사제와 제가 생각했을 때 알령 부인은 그렇게 카드 연계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고심을 해본 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상징하기에 저는 또 이렇게 알령 부인이 우리 고위 여사제 카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인물보 시리즈의 가장 특징인 부분, 최강 특징, 그 부분을 설명할 건데, 이제 카드 이미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이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계속 들여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하시고, 그 잠깐 보여드리는 게 이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감질나게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앞서 영실이 카드 할 때 제한을 잠깐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카드를 계속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광고 마케팅 한다라는 AI의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고자 오늘도 아주 잠깐 카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이렇게 스리슬쩍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저는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중이니까 다들 함께 하시면서 집중력을 키워서 한 번씩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령 부인에 대한 이미지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우리 고위 여사제 카드와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알령 부인 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흡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고위 여사제 카드는 서양 문물에 대한 상징성들이 두드러지잖아요. 근데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는 아시다시피 한국 고유의 한국풍의 상징물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또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니버셜에 대한 이 이미지 그리고 카드에 대한 성격을 그대로 이제 우리 한국 정서에 반영을 했지만 웬만하신 분들이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선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진짜 이미지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왜 우리 고위 여사제 카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를 쓰고 있고 요 밑에 달이 보이잖아요? 요것을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에서도 똑같이 구현해냈어요. 이렇게 위에 하늘 위에 떠 있는 달, 그리고 수면 연못에 비친 달. 요 모자, 고위 여사제 카드 모자에 보면 이렇게 중앙에 동그랗고 옆에 이렇게 뿔 모양처럼 있는데, 이게 보름달과 초승달이 양옆을 감싸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 아래도 이렇게 큰 초승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카드 알령 부인에서 표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고이 떠있는 이 초승달이 알령 부인의 대표 그 탄생에도 나오는 연못이죠. 그 연못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못 수면 위로 비치듯이 해서 아래, 위 둘 다 표현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위 여사제 카드에서는 똑같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 베이, 장막 뒤에 물이 살포시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고위 여사제를 담당하는 알령 부인은 말한 것처럼 이미 알령정에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또 이 베일에 감싸진 숨겨진 이미지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숲이죠. 자연, 다 전체 자연물인데 숲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나무와 꽃과 풀과 그 사이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모습 형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숨겨진 느낌을 표현을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고위 여사제 카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알령 부인 카드에서는 자연물과 가깝고 그리고 또 알령 부인 자체가 이미 자연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난생에 대한 이야기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정말 환경을 만들어뒀는데 여기 보이시는 잘 보이지는 아마 않으실 텐데 여기 작게 작게 있는 꽃들이 있어요. 이 꽃들 자체도 모두가 우리나라 특산 식물과 또 자생하는 원산지의 식물들이에요. 보시면은 0번 바보 카드에서도 바보, 금원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꽃이 있는데 그 꽃도 원래 바보 카드는 흰 장미를 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금원이는 하얀 두메양귀비를 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고위여사제에서도 두메양귀비 꽃이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백양꽃, 우리 또 동강할미꽃, 금강초록꽃, 그리고 탐나산수국까지 이렇게 예쁘게 앙증맞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꽃말들도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서 이 카드에 녹여질 수 있는 의미와 느낌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신다면 더 재미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1월여담 네이버 카페가 공식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1월여담 치시면 바로 나올 텐데 이제 지금 인물부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징물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 계속 카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기록해 둘 테니 공부 타로 카드에 관심 있으시거나 1월묘담 타로 카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공부를 진행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여기에 성류 우리 고위 여사제 카드에서도 여기 베일 장막이 성류 모양이잖아요. 이 성류 모양이 그냥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의미가 또 있죠. 성류가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성성을 상징하잖아요. 다산이란 것이 여성성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그 여성성의 의미로 강조하는 것에서 이렇게 성류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카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고위 여사제의 정확한 이제 직관적인 의미를 파악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처음엔 하게 됐었어요. 하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또 일러 언니에게 미안함을 또 전달을 하는데 일전에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지금 4차 샘플 우리 카드가 4차 샘플이거든요. 이제 본품이 아니라 샘플본으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펀딩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샘플을 뽑아보자고 지금 오늘 5차 샘플을 어제 그 발주 신청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게 걸리는 거예요. 성류를 직관적인 이미지에서 이제 수월하게 공부하시라고 넣기는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과실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일러 언니께 다시 부탁을 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났을 부분인데 다시 부탁을 드려서 요 석류나무를 조금 변경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또 저의 이 뿔난 강아지 같은 이 고집을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나라 원산지 우리나라 과실나무로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상세 페이지에 올라간 이미지들도 정확히 그렇게 떨어지는 본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수정이 들어간다고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대표되는 무언가들이 바뀔 줄은 사실 저도 이만큼 예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수정이 어차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계속 수정을 거듭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네 키티님 어서 오세요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판이 커지니까 조금 아쉽게 또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정리를 다시 하게 된 거죠. 뭐 하는 방송인가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일단 우선 지금 제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이기도 하고 타로 카드에 대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타로 카드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식을 전하면서 타로 우리 카드의 강점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 부분들을 전달해드리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풍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사 고증을 하고 설화 바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카드를 진짜 모르셔도 사실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함께 들으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디까지 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석류 부분 설명을 잠깐 드렸죠. 바뀌는 전달 사항을 여기서 잠깐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변경되는 내용으로 카드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요 기둥 있죠? 이 기둥이 약인과 보아즈라는 기둥인데 이것을 우리 카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바탕 자체가 이렇게 자연물이라고 했잖아요. 자연물인데 너무 생뚱맞게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 무언가를 목조를 만들 수도 없는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이라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우리 이 알령이에 대한 설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 알껍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알껍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령이란 이름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알령정이라는 연못의 이름을 딴 알령이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고 이 알을 표현한 이유는 원래 알령이라는 이 인물이 그 계룡의 왼쪽 갈비뼈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근데 그것이 원래 그렇게 알려진 것이 정설인데 갈비뼈와 그 알 사이에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알령이라는 이 인물이. 그 이유가 이제 한국 고대 건국 신화에서 보면은 그 난생 모티브죠. 이 모든 것이. 그 난생 모티브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기록에 따른 뉘앙스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으면서 공부를 해보니.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계룡에 대한 이야기로 무게를 많이 싣고, 이제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자 이야기가 내려오다 보니 이제 알로 표현되는 이야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선 정설은 계룡이지만 우리가 난생이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건국신화에서는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알령 부인의 남편이죠.
왕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죠.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우리 고위여사제 알령 부인도 일반적인 잉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물에 가까운 것을 표현을 하고 또 설화바탕이라고 얘기를 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또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룡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하고 알에서 이어지기도 한 것을 본을 따서 이렇게 알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조화를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달빛에 비춰진 느낌을 연상을 시킨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약인과 모아지도 검은색과 흰색 기둥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령이 이제 알껍질을 달빛에 비춰진 부분은 이제 하얀색, 백색을 의미하고 또 달빛에 가려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검은색, 흙을 상징하는 껍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랍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알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계룡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닭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는 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성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은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신라의 이제 시조, 이제 모든 시조들은 다 알로 형상이 됐고 또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알로 이제 모티브 잡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전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그 알이라는 거 자체가 태양에 대한 그 근원의 힘이라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신성적인 표식이 알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그 박혁것에도 알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또 우리 알령 부인도 민간 전승에서는 이제 알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또 알 설화가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면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 시조인 이제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가야 시조인 김수로와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경주김씨 시조죠. 김할지 씨도 이제 알에서 태어난 인물로 이렇게 알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물론 기록에 실렸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설화가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민간의 전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고위여 사제인 부분을 이렇게 알령이라는 인물로 넣게 됐고 보다 좀 더 이 신화적인 인물이기에 좀 더 이 신비로운 느낌을 더 전해드리는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또 힘을 많이 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카드가 아마 저와 일러 언니는 이 카드를 보면 굉장히 머리를 쥐어뜯는 카드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가 제가 초안을 잡았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카드가 78장의 모든 카드가 수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단박에 간 카드는 정말 절대 없고 모든 카드가 수정을 거듭하고 또 수정을 한 카드인데 이 카드들이 많은 수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 중에 정말 편하게 넘어갔던 카드들도 있고 정말 애써서 만든 카드들도 있고 또 너무 힘들게 만들어진 카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 힘들게 태어나고 완성된 카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고위여 사제 카드였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 신비로운 느낌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에너지의 카드고, 또 인물 자체에 그 움직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동적인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아닌데, 이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말 큰 힘을 지닌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 한국 느낌을 표현을 해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비하인드로 설명을 하나씩 또 풀어드리겠지만, 왜냐면 78장을 3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비하인드로 충분히 다 풀어드릴 건데, 풀기 전에 이제 우리 이 카드를 오늘 공부했으니까 이야기해보자면, 정말 정말 판이 다르게 많이 달라진 카드였어요. 카드를 완전 모르는, 정말 생초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보여드리고 어떤 느낌이냐 이야기를, 의견을 또 듣기도 했죠. 그러니까 만드는 건, 기획하고 만드는 건 저고 그리는 건 일런이지만, 이 카드를 저희 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카드를 사용할 사람들은 앞으로 카드를 접하실 초보자, 입문자들도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만들게 된 카드고, 숙련자 분들께서도 별다른 공부 없이도 바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만들고자 했던 카드인데, 이 신비로운 느낌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테마가 완전 쑥쑥쑥쑥 바뀌었어요. 정말 크게 배경 자체가 아예 뒤엎어진 거죠. 요렇게 뒤엎고, 또 한 번 깔고, 또 뒤집고, 또 그 위에 한 번 더 번복해보고, 정말 이런 작업이 구태여 계속 보태진 카드가 고위 여사제 카드였는데, 아직까지도 생각을 나는 게, 이 카드 때문에 서로가 잠을 못 잤었어요. 새벽까지도 일러 언니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더 표현할까? 그럼 저는 그 하나하나 색 보면서도 이 체크를 해가면서 다시 메시지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색칠을 해줘, 이 부분은 이 색으로 색칠을 해줘, 이 부분은 더 크게 표현해줘.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에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해서 새벽에 밤잠을 정말 못 이루면서 불 꺼진 그 방에서 서로 핸드폰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었던 카드가 고위 여사제 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애증의 카드라고 하면은 우리 카드의 첫 단계죠. 첫 단계인 금원이를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까지 또 열심히 열을 올렸던 그 카드도 사실은 금원이의 마지막 단계죠. 3개 카드인데, 그 3개 카드도 최근까지 엄청 열심히 다듬었었거든요. 상징물 하나, 그것도 또 상징물 하나 때문에 일러 언니가 하루에도 수개의 디자인을 따냈죠. 그 상징물 하나만 따내고,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저한테 또 계속 보내주고, 저는 그 부분을 보고 또 계속 패스. 그렇게 해서 또 며칠이 갔어요. 그게 그날 또 바로 이뤄진 게 아니라 또 며칠이 가서 겨우 또 만들어졌고, 3개 카드도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 고위 여사제를 설명했던 것처럼 또 이 카드에 대한 기억들도 함께 공유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완성했던 카드들이었는데 오늘 다시 고위 여사제를 보니 그때의 기록이 정말 새록새록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카드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 진짜 이런 사실 우리만 알지, 이런 고충 우리만 알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결국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난 추억 소환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다가왔네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하지만 또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위어 사제 카드,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의 알령 카드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잠깐이라도 듣는 것이 카드를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자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혼자서 주절주절 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전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카드 하나하나마다 제가 또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들이 제가 이렇게 1시간 설명을 하는 것에 다 그쳐질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의 장으로 이러면 카페, 네이버 카페를 또 만들어 두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카드 한 장 한 장, 인물 한 장 한 장의 특징들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포함해서 다 기록을 해 두었고요. 그 기록한 것과 또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는 것들이 다 유튜브, 태경타로전 유튜브에 또 녹화본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 쪽강이죠. 이렇게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로 듣는 이야기와 또 카페에서 글로 보는 공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은 안내판이 제대로 보이나요? 어제는 제가 안내판을 설정을 한다는 게 제 눈에 보여서 이게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안내판 설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내판 설정이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신다면 같은 내용을 보고 계실 텐데 내용은 1월 무덤 타로 카드 잠깐 보여드렸죠? 1월 무덤 타로 카드가 한국풍으로 이제 우리 역사 인물들, 역사 고증과 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카드랍니다. 우리나라 정서를 담뿍 담은 카드라서 이렇게 그림만 보아도 색채 자체부터 너무 부드럽죠? 색감부터도 서양색도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고유 우리나라 색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자극 없이 부담 없이 바라보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어서 아마 한국풍 그리고 동양풍에 대한 카드들을 선호를 하신다면 우리 텀블벅 지금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약 일주일 남았죠. 약 일주일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카드를 선호를 하신다면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데 저희가 텀블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만을 그냥 믿고 물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후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상의 퀄리티를 만드는 것을 약속을 하고 더불어 가격 면에서도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메인인 선물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이 이후에 나오는 가격에 비해 분명히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이후로 카드가 다시 이 느낌으로 그대로 만들어질지 다른 에디션으로 나올지는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후원이 끝나고 나면 재판매나 따로 일반 판매가 들어가질지는 아직 그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저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동양풍 또 한국풍 이런 부분에 그리고 K타로의 붐과 같은
이제 K 문화죠. 그런 문화의 붐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트렌드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우의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 네이버 카페 1월 묘담은 어느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어느 오라클 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 카드만 써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전문가 숙련자 분들은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입문자 초보자분들은 아직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숙련자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타로 길을 가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정보들을 앞으로 활발하게 또 우리 카페를 활성화시키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들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1월 묘담 타로 카드는 지금 텀블벅에서 5월 6일까지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묘담 공식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에서 1월 묘담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레드와 인스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스레드에서 아무래도 더 많은 소통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또 저를 찾으시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시는 분들은 분명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자면, 타로 카드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 타로 카드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타로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제가 종종 기본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 우리 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로 바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카드에 접목시킨 만큼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카페에도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외에도 앞으로는 우리 소통 편하게, 방금 제가 이렇게 엄지척도 같이 따봉도 날렸던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댓글 소통도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과 친해지면 저도 또 무료 타로 이벤트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타로 상담도 유료화, 무료화 이런 거 나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잘 저녁에 핸드폰으로 편하게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와 같이 또 카드,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에 이어지는 인물들을 알아봤는데 정확히 1시간을 채웠네요.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1시, 지금 25분을 지나고 있는데 매일 밤 1월 묘담 타로 담사 태경이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10시 반, 밤 10시 반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내일도 이어질 카드 궁금해 하시면서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인물들 이야기를 해줄까 하시는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늦은 저녁 또 너무 고단하지 않게끔 달달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뵐게요. 안녕.